오강수는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미애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말은 그의 온 삶을 부정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삼키며 겨우 물었습니다. 왜 나를 술도가 앞에 버렸습니까? 장미애는 오강수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정하게 챙겨주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미애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강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요? 오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옆에서 챙겨주면서 엄마 행세하면 죄책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땐 미혼모로 널 키우며 살아갈 엄두가 안 났어. 그때 난 너무 어리고 겁쟁이였어. 내 아버지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였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네요. 일단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든 아이를 책임지는 게 엄마의 도리가 아닌가요? 그냥 낳기만 했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당신은 모르죠? 오강수는 뒤돌아섰습니다. 오강수의 등 뒤에서 장미애는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강수야. 나 너 버리고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 없어. 매일매일을 지옥 속에 살았어. 미안해. 하지만 오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미애가 매번 오열하며 쓰러질 때마다 부축하며 집까지 데려다줬던 오강수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오강수의 싸늘한 표정 뒤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범수는 오강수의 말을 전해 듣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장미애를 만나고 오겠다던 오강수도 걱정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수 만나셨어요? 장미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응, 방금 헤어졌어. 독고탁 그이가 결국 말했다더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는데 강수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잘 얘기하셨나요? 일방적으로 사과만 했지 뭐. 내가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오범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독고탁이 집에서 내쫓았다고 들었어요. 범수야, 난 잘 있어. 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보다 강수 좀 잘 챙겨줘.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해. 범순이가 옆에서 강수 좀 잘 챙겨줘. 부탁할게. 강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게요. 장미애는 오범수의 말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인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범수는 자꾸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장미애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그녀는 충분히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세리의 엄마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그 시각 독고세리도 오범수에게 전해 들은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도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저려왔습니다. 세리는 어릴 적 자신을 꼭 안아주던 엄마의 따뜻한 품을 떠올렸습니다. 그 품이 지금은 왜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교수님, 엄마 지금 어디 계시대요? 독고세리가 물었습니다. 찾고 있어. 아마 근처 어딘가에 계실 거야. 그들은 곧장 장미애를 찾기 위해 다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몇 번의 헛걸음을 반복한 끝에 오래된 시장 골목 한켠의 작은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허름한 가게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장미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 서툰 계산, 그리고 지친 얼굴. 늘 당당하고 우아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보세요. 손님 앞에서 그렇게 늦게 움직이면 어떡해요. 빨리 좀 하세요. 사장의 날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독고세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듯이 들어가려다 이내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한편에 서서 꾹 눌러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범수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조심스레 불러보았지만 세리는 말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에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엄마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는데 막상 엄마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속상해요. 교수님, 장미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듯 그저 몸을 혹사시키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녀는 낡은 반찬가게 한켠에서 모든 굴욕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독고세리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반찬가게 안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고 곳곳에서 음식 냄새가 섞여 어지러웠습니다. 그 중심에 장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배춧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비닐장갑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이마에 맺힌 땀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도도함도 기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순간 표정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긴 어떻게? 세리와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힘들진 않으세요? 장미애는 순간 멈칫하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일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좀 편해져서 좋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니까 복잡한 생각할 틈이 없거든.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맨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내 손으로 벌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독고세리는 그녀의 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삶의 굴곡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고 말끝마다 묘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보기 좋다. 지금까지 너희 사이 반대한 거 미안했어. 그렇게 서로 아끼는데 이제는 두 사람 행복하게 잘 맞나 봐. 독고세리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우리 사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장미애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리야. 네 아빠는 아직도 반대하시지만 나는 이제 응원할게. 내가 네 고집에 졌다. 그 말에 세리는 기쁨이 북받쳐 올라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오범수도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세리 귀한 따님 허락해 주신 만큼 저도 세리 정말 아끼고 소중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따뜻한 기색이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독고세리는 무언가 떠오른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셨다던데 아빠가 진짜 이혼하자고 하신 거예요? 장미애는 그 질문에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내 아빠가 정말 끝까지 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 그땐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세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얽힌 그 시선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퇴근한 독고탁은 조용히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인기척 없는 실내, 불 꺼진 거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늘 코끝을 간지리던 된장국 냄새도, 투덜대며 잔소리하던 장미애의 목소리도, 퇴근하면 정장을 받아들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며 웃어주던 아내의 모습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그의 걸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적막과 무거운 공기가 독고탁을 조용히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괜히 TV를 켜봤지만 화면 속 사람들 말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나갔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독고탁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TV 리모컨을 들어 이것저것 채널을 돌려봤지만 딱히 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채널이 하나도 없네. 요즘 TV는 왜 이렇게 죄다 똑같은 소리만 하는지 뭐가 그렇게 웃긴다고 낄낄대고 혼잣말로 툴툴거리며 리모컨을 소파에 툭 던졌지만 그 말들은 결국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히 투덜댄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조용해진 집안이 어색하고 그 적막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혼자 웃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네. 어차피 원래 조용한 거 좋아했잖아.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하고.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마음속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침마다 챙겨주던 아침상, 퇴근 시간 맞춰 걸려 오던 전화, 말없이 챙겨주던 속옷과 양말, 그 사소한 것들이 다 장미애였습니다. 귀찮다, 성가시다 하며 무심코 넘기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분노에 휩싸였던 순간 아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쏟아낸 말들. 왜 그리도 아프게
날카롭게 내뱉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을 스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사람을 기만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절대 용서 못하지. 감정은 일렁였고 생각은 들끓었습니다. 아내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의 충격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아온 세월이 전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장미애가 그토록 가까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들쑥날쑥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스스로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정작 고요한 집 안에 앉아있는 지금은 그 분노보다 어딘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무너지겠네. 그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지금은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기억들이 자꾸만 가슴속을 헤집었습니다. 분명히 등을 돌린 건 자신인데 돌아선 마음이 다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이 집이 왜 이렇게 낯설고 차가운지, 그녀가 없는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고된지, 그리고 그는 아직 장미애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이 들어간 예상 스토리로 본 드라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